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는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정말 귀하게 하고 계시는 김백석 목사님,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김백석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원 원장으로 섬기는 김백상 목사입니다. 예, 우리 한국 MK 자녀들, 다시 말해서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새로운 선교 사역을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는 언제 크리스찬이 되었고 또 구원의 그런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인지 한번 우리 애청자들께 본인 소개 중에서 잠깐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한 건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양회에서 그때 만났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은 선교사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원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3대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귀한 가정이신데 옛날 한국에는 3대째 목사님이 계실 때만 하더라도 3대째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네. 정말 복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대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 기관에 지금 봉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기관인지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원은 한국의 주요 교단 16개의 주요 교단 선교부와 약 200여 선교 기관에서 파송한 한국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5년 동안 때에 맞는 교육과 양육, 지원과 돌봄을 하는 MK 미셔너리 키즈 전문 선교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MK라고 그러면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MK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MK 사역을 한다고 그랬더니 MK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셔너리 키즈 그 영어의 선교사 자녀를 뜻하는 첫 글자를 MK 또 페스털 키즈에서 PK라는 말들도 쓰는데 MK를 선교사 자녀를 뜻하는 약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셨죠? MK는 미셔너리 키즈, 다시 말해서 선교사 자녀를 말한다고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MK의 전문 기관에서 하시는 그런 주요 사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큰 방향에서는 때에 맞는 교육과 양육이 있고 지원과 돌봄이 있는데 겹쳐지는 것 같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나눕니다. 저희가 지난 2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수련입니다. 그걸 MK 리더십 캠프라고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MK들이 매년 200여 명 정도를 한국에 초청을 해서
보통 2주간을 해왔습니다. 첫 주간은 영성 훈련을 중심으로 영적 정체성, 내가 선교사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준비를 하고, 두 번째 2주째는 문화체육부의 후원을 받아서 한국인으로서 뿌리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문화체험과 역사체험을 하면서 또 순교사들의 어떤 역사적 현장들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가 사역의 기본 방향을 좀 더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주간은 MK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리더십 훈련을 하고, 동시에 두 번째 주간에 할 초중고 MK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들을 섬길 스태프 교사 훈련을 첫 번째 중에 겸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MK 멘토링 프로젝트, 킹덤 빌더스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코로나 때 한국에 부모님과 함께 들어왔는데, 어린 자녀들이 학교도 못 가고 선교지는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MK 대학원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동생 MK들, 초중고 멘티들을 멘토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6개월 단위로 1대1로 그래서 수업에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가르치고, 또 말씀 묵상 나눔, 문화 체험들을 하면서 굉장히 돈독해지는, 그래서 사실 엄마 아빠도 MK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엄마 아빠보다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 형, 누나, 오빠들을 통해서 이번에 지금 4기째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지난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선배 MK 멘토가 베트남에 있는 멘티 학생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끝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미국에서 방학을 맞아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멘티를 찾아가는 아주 흐뭇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아주 많은 그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비단 베트남과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나 혹은 뭐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이 170여 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건이 된다면 그런 하나의 좋은 미팅과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정말 좋은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사회성을 가르쳐주고, 또 미래에 해야 할 그런 일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멘토링의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멘토들 중에서는 꼭 MK가 아니라도 한의원 원장도 그렇게 수고를 하신 분도 계시고, 평신도 중에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 그렇게 봉사하겠다 해서 봉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각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지금 현재 듣고 있다면, 우리들이 가장 해야 할 명령이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반응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세상 모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세 혹은 1.5세의 그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콜링, 소명을 가지고 나가셨는데, 현지에서 수고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있어야 할 자녀들에게는 그런 소명이 없이 부모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교 현장에 있게 되는 그런 자녀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자녀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그
멘토링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선교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목사님 지금 생각하실 때에 MK의 선교의 중요성 혹은 우리 교육의 중요성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나눠주십시오. 예, 이제 중요성이라는 것은 너무 많죠. 네. 제한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일단은 부모 세대보다 강점이 언어에 능숙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단기 선교팀 올 때 통역을 이미 맡아 해왔고 또 현지 네트워크 있죠. 네. 학교를 다녔으니 친구들이 있고 네. 또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시간과 돈으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해도 3년간 있다고 언어가 해결됩니까? 힘들죠. 안 되죠. 우리 미국에 오래 살고 있지만 이민 와서 오래 산다고 영어 문제, 영어 스트레스가 그냥 해결되는 것 아니듯이 네. 선교사님들 대다수도 언어에 대한 부담과 고통이 큰데 MK들은 그 문제로부터 누구보다 자유롭고요. 그렇죠. 친구들과 네트워크 있으니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키고 적응해야 될지 이걸 돈과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요셉에게도 없던 건데요. 네.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거를 보고 자랐거든요. 요셉아, 오늘은 너희들만 밥을 먹어. 엄마 아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해야 돼. 그래서 며칠간 금식하더니 어느 날 얼굴이 환해가지고 오시면서 이번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그러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보고 자라면서 아예 지인 자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을 어릴 때부터 온몸에 체득을 하거든요. 네. 이건 정말 값진 거기 때문에 얘들을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그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네. 정말 동감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교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오히려 그것을 보고 내가 부모님이 되어서 부모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정말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사 자녀들이 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겠죠.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해 주신 사역을 두 가지만 하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을 조금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때에 맞는 돌봄에서 MK들이 한국에 나왔을 때에 갈 곳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한국의 주택 문제, 거주 문제는 모든 청년들, 대다수의 청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원룸, 콤콤하우스라는 콤캐드의 약자 콤콤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약 50여 시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네. 더 많은 MK들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간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애청자 중에서 원룸이나 또 뜻이 있어서 선교관을 제공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아이들의 고민과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전문 상담위원 7명이 언제라도 원할 때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힘든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차이들이 좀 많이 납니다. 네, 한국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서 아니요, 선교지가 어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서 네. 우선 이제 환경적 어려움을 다 겪지요. 그렇죠. 새로운 문화, 언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체성 문제가 흔들리는 거죠. 도대체 여권은 한국,
코리아라고 패스포트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가정만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기도해도 금방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신앙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하나 대륙별로 어려움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슬람 지역에 특별히 더 많은데 홈스쿨링을 하거나 아예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 학교나 외국인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많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또 어린 나이에 부모와 자녀가 헤어져 살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 제가 상담하고 한 중에 초중고 과정을 13번을 전학한 아이를 또 만났어요. 네. 그러니 좀 뭔가 익숙해지려면 떠나야 되고 이별과 만남에 대한 이 아픔이 우리의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청년 MK들 경우 재입국의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나오는데 머물 곳이 없죠. 비싼 학비,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MK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생각보다 큽니다. 성장한 문화도 다른데 한국의 친구들을 새로 사귀어서 그들과 나눌 추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접대 문화 적응 잘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학연 지연에서 또 배제되는 따돌림, 심지어 교회 생활조차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을 겪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덧붙인다면 선교사 자녀들이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MK들의 대부로 불리는 데이비드 폴락과 세계복음주의 연맹에서 통계를 냈는데 미국과 한국이 비슷합니다. 거의 자녀들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K들 대다수들은 부모를 매우 존경하지만 너무 이 아픔과 고통이 커서 선교사를 원하는 길은 그렇게 프로테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한국 MK들 경우. 네. 그렇구만요. 제가 그 선교에 대해서 조금 리서치를 해볼 때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최고 많이 나갔을 때는 공식적으로 28,000명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뭐 비공식적으로 한다면 훨씬 그 숫자가 더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선교 그 팀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소위 어트랙션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문제가 라고 하는 그런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자녀들의 그 교육 문제는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 엄마 아빠들은 정말 자녀가 부모님은 좀 못 먹는다 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그렇죠. 잘 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들의 그 심정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한다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고 또 성공시킬 수 있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같은 콤캐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또 좋은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또 멘토링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시고 있는 사역에 지금 많이 동참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 장로님 우리 1세대들은 그런 경험들이 가정마다 있죠. 농촌에 살면서 도시로 유학시킨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농촌 출신인데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유학이 시작이 되었고요. 서울로 유학 갔습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네. 아주촌에서 지방도시로 간 케이스였죠. 네. 또 소 팔고 땅 빨아서
맞이는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들, 또 서울 살면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런 특별한 교육에 대한 마음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대학 졸업자가 인구 분포도에 제일 높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급 두뇌들을 키웠다는 건데 그게 선교사 자녀들, 남의 자녀들은 거기까지는 잘 헤아려지지는 않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교지에 이제 병원을 세우는 일 너무 귀하죠. 예배당을 건축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 그래서 지난 40년 넘게 한국교회가 올인하다시피 해서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은 선교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했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후임 들어올 사람들이 없는데 MK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갈 수 있는 준비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생활하는 걸 보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차라리 돈 벌어서 나는 후원하지 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40-50년 하던 방식의 선교에서 이제는 사람을 키워서 그동안 해놓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일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는 교회들을 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은 한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국 교회 교단이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적화된 선교사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만 더 마음을 모으고 어깨동무하고 그야말로 그들이 힘들 때 어깨를 빌려주고 기대라고 한다면 정말 몇 년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한국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목사님 최근에 이 얘기를 듣자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약 10,0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10,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온다면 지금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채워져야 현상 유지가 될 텐데 우리 한국의 자녀 생산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 신학교에 가는 사람의 수도 저조한 상황 속에서 정말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선교 사역을 대를 이어받아서 더 찬란한 그런 선교의 열매를 맺는 데는 최고일 것 같아요. 정말 준비되어 있죠. 네. 언어와 문화와 네트워크가 다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각 교회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하드웨어의 중심적 선교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재들을 키우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키워서 그 인재들로 하여금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를 통해서 선교 현장과 그리고 선교 후방에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정말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이 우리 선교사 자녀들에게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교사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또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은퇴 선교사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로님. 지금 통계에 잡히는 MK들만 22,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약 60% 정도가 20대, 30대이고 그중에 약 50% 정도가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지금부터 5년 동안만 길게 잡지 말고 5년 동안만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지원하고 좀 힘을 불어넣고 세워가는 일에 함께한다면 아마 은퇴 선교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부모 선교사를 보면서 배우고 자란 그 이상의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 미래 상황, 또 선교지의 미래 상황까지 MK들을 통해서 이룰 전무후무한 것을 우리 생전에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보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헌신하시고 또 집중하시는 선교사의 양육, 이것이 적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동감이 되는데, 자, 이것이 현재 각 교회 리더십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말 사람을 키우는 일이 최일선에서 해야 할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서 하나의 챌린지를 주고 도전을 줘야 할 것이 아마 목사님의 책임인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좋은 안은 있으신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행히 지금 30세 전후되는 MK들이 네.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후배 MK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해서 MK 사역기관에 들어와서 풀타임으로 헌신한 친구들도 있고, 네. 또 MK 사역 단체를 만들어서 헌신하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하고 싶은 일, 그보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MK 전문 사역 기관에 요청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그 교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헌금으로 가장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별로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맞춤식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으로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 가지고 좀 더 목사님의 MK에 대한 그 열정들을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정말 좋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이 시간으로 지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김백석 선교사님, 정말 NK를 위해서 인생의 후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투혼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만나서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